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주요한 기업들 되게 재밌는 이슈들이 좀 많아서요. 특징주들 오늘도 또 풍성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펩시코입니다. 펩시코는 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뭐 펩시콜라와 뭐 다양한 스낵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 시장 예상보다 아주 좋게 나왔고요. 조정 EPS도 역시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이제 올해 조정 EPS의 가이던스는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낮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괜찮았고, 오히려 이제 더 반가웠던 것은 이제 연간 배당금 10% 인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펩시코가 51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1% 상승으로 그래도 선방을 했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직후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 4~5%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또 하락 반전해서 한 3% 넘게 빠지다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한 거는 1.5%로 또 낙폭 줄인 거 확인을 했는데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좀 보시면 페이팔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죠. 우리가 많이 다뤘던 매출 전년 대비 6.6% 증가를 했고, 예상치에는 조금 미달했습니다만 요 정도라면 예상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정 EPS는 오히려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렇죠? 게다가 1분기 매출 성장률을 7.5%로 가이던스 제시를 했고, 조정 EPS도 1.08에서 1.1달러로 오히려 이제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은 수치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딱 보면은 시장에서 우아하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5% 상승한 게 이 실적 딱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보고 다 환호를 했겠죠. 근데 이제 하락한 이유를 고민을 좀 해보자면, 잉여 현금 흐름의 75%를 이제 자사주로 매입하겠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의 한 80% 이상을 자사주로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슬렸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댄 슐만 이 CEO가 올 연말까지만 CEO로 있고 이제 사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악재로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댄 슐만이 워낙에 또 잘 해왔었고 14년 정도로 아마 CEO로 있으면서 시가총액을 3배로 늘린 그런 경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었나? 이렇게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 고객 관계관리 플랫폼 제공업체인데요. 2.4% 상승을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 투자자 덴롭이 CEO로 있는 이 서드포인트 헤지펀드죠. 여기에서 세일즈포스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규모의 지분을 매수를 했고 매수는 왜 했는지,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결국 기업에 뭔가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아직 이 이유도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이 덴롭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시장에서는 되게 뭔가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 게다가 월가에서 좀 이름 꽤 있다라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지금 세일즈포스에 들어온 게 5번째 사례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세일즈포스는 예상컨대 그래 워낙에 더욱더 기업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데, 뭔가 회사 측에서 그걸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라고 판단하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그만큼 널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들이 와서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더욱더 개선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결국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지금 세일즈포스의 행동주의 투자자로 들어와서 열심히 또 이것저것 이사회 이사를 지명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엘리엇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꽤 이름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 있는데, 웨이지앙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이 현상에 대해서 또 멘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명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5명의 저명한 행동주의 투자자가 동시에 공개적으로 같은 회사를 목표로 삼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느냐, 이 세일즈포스가 이들이 조금만 더 코칭을 한다면 가치 창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건 해석을 할 수 있다 해서 매우 이상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세일즈포스가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웨이지안 교수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헤지 펀드라던가 기업 지배 구조를 좀 전문적으로 분석한 그런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의 멘트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는 루시드입니다. 네, 루시드.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종목이에요. 이 루시드만 건드렸다 하면 그냥 우르르 물려오셔가지고. 자, 루시드가 간밤에 또 10.6% 급락을 했습니다. 고급 전기차 업체, 저희 얼마 전에 주목 이 기업에서도 다루기도 했었죠. 제2의 테슬라라고도 불리는 기업인데 일부 모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루시드는 고급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미국 당국에서 하는 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당국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세단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가격이 $55,000 미만이어야 되고 SUV 같은 경우에는 $80,000 미만이어야 되는데 루시드는 아직 SUV는 출시 전이고 지금 세단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루시드의 세단 자동차 중에 최저가가 $87,40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 받겠다고 가격 인하하려면 한 $30,000 넘게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시드에서는 그래 우리 고객들도 이 할인을 받을 이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결국 정부의 그 기준에는 못 맞추니까 우리가 $7,500 할인해 줄게가 된 겁니다. 정부의 세액공제 금액이 $7,500니까요. 그래서 모든 차량은 아니고 루시드는 세단이 루시드 에어인데 그 에어에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어 투어링과 그랜드 투어링 모델에 대해서만 게다가 3월 말까지 구매를 하고 4월 말까지 인도하는 고객에 한해서 $7,500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려되는 건 테슬라가 선빵을 날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가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도 이제 가격이나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매우 반갑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가격 인하 경쟁이기 때문에 일종의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